뜻과 유래를 잘 모르고 쓰는 단어. 우리는 흔히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뜻과 유래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단어 속에서 역사와 선조들의 생활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은 무질서하고 엉망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뜻 개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난리를 치는 모양을 나타낸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는 10개자로 솥뚜껑을 열기 5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전쟁은 엄청난 사상자를 낳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쩌다 주한미군이 음식을 보급하는 날이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릇이나 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보통은 큰 솥이나 드럼통에 넣고 끓인 음식이 배급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뚜껑을 열기 5분 전을 뜻하는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먼저 음식을 받기 위해 서로를 떠미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거덜나다. 조선에는 국가적으로 말을 키우고 관리하는 사복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복시에는 거덜이라는 하급 관직이 있었는데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말똥을 치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거덜들이 특별하게 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바로 왕이나 고관대작들이 행차할 때였습니다. 거덜들은 행차하는 주인공의 권위를 등에 업고 앞서서 소리를 지르거나 허세를 부리며 몸을 과장되게 앞뒤 좌우로 흔들며 기를 텄습니다. 그 모양새를 두고 거덜거리다라고 한 것이 오늘날 거들먹거리다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거만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드름이라는 말도 거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거덜나다는 거덜이 앞뒤 좌우로 몸을 흔드느라 온몸에서 힘이 빠져 기반이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건달. 빈둥빈둥하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은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달의 어원인 건달바는 놀랍게도 인도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신령한 물을 담당하며 향기만 먹고 사는 선한 신인 건달바는 또한 음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전문 악사들을 건달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의 음악신이 어떻게 건달로 변했을까? 그것은 음악을 진정한 노동이나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문 음악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음악가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딴따라라는 속어까지 있었습니다. 음악을 뜬구름 잡는 일로 치부했던 그 시절에는 음악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음악만 하며 살아가는 실속 없는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장판. 예전에는 5일장, 7일장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특별히 임시로 열리는 시장을 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기시장과 달리 난장이 서면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잔치에 불청객들도 많아 시끌벅적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붙여 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때문에 난장판 하면 복잡한 시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난장판에서 난장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장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조용해야 할 시험장을 가리키는데 왜 난자를 사용했을까? 조선은 과거 시험의 나라로 불릴 만큼 시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인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도 이따금 일어나는 시험 문제 사전 유출은 물론 대리시험 같은 부정행위도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 시험장이 점점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골.
단골은 식당이나 가게 주인과 손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골은 한국의 무교와 관련된 말 중 가장 오래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바로 단골을 한자로 옮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단골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활동해온 무당을 가리키는 말로 정확히 말하면 세습물을 의미합니다. 무당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의 부름을 받아 강신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당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그 신분을 이어받아 세습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세습무를 흔히 단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습무는 마을 사람들과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그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교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땡전. 땡전 한 푼도 없다고 말할 때 쓰이는 땡전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당백전이라는 돈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당시 삶이 피폐해진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경복궁 재건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을 다시 지을 돈이 없자 당백전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당시 당백전의 가치는 실제 가치의 2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복궁 재건에 동원된 인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백전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미련. 미련이란 떠난 사람을 깨끗이 잊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둔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련은 본디 상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로는 미련이라고 쓰는데 이는 아직 연복. 사람이 죽은 지 12개월부터 27개월까지 입는 상복을 입지 않는 소상 전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소상이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일주기인 소상이 되면 상주는 상복을 벗고 연복으로 갈아입은 뒤 아침 저녁으로 하던 곡을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에만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련은 사람이 죽은 뒤 아직 기억이 생생하고 그리움이 많이 남은 1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영부영. 조선은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점차 외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통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5군영이 2군영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군인들이 실직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군대들도 오랫동안 급료를 받지 못한 채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급료를 주지 않으니 자연스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군기가 빠져서 형편없는 군인들의 모습을 비꼬며 어영비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당시 조선의 군영 중 하나인 어영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영비영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영도 아닌 군대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발음하기 편한 대로 어영부영으로 바뀌면서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퇴짜. 조선시대의 오늘날 경매장에서 고기의 등급을 판정하고 도장을 찍듯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품과 곡물을 올리면 판적사라는 호조 관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때 품질이 낮은 곡물에는 물러날 퇴라는 글자를 찍었습니다. 이는 상품을 모두 물리고 다시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 물러가라는 뜻의 퇴자를 놓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오늘날에는 퇴짜 놓다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거리. 패거리 하면 깡패에 패자가 들어있어서인지 무척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이 말은 본디 조선시대의 궁궐 경비, 군사 조직과 관련된 말입니다. 패는 다른 말로 번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불침번이나 당번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는 번을 서는 한 무리로 군대 편성으로 보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패는 어쩌다가 오늘날의 패거리가 되었을까? 아마도 당시 순찰을 도는 경비를 맡은 몇몇 패들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급기야 비공식적인 패까지 형성의 길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무례하게 행동하자 이를 주고 길을 의미하는 거리와 패를 합쳐서 패거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활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 산물입니다. 역사의 매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역사적인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